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권소연입니다. 자, 이제 개정통합사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해가 지났는데요. 일단은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통합사회가 개정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한 해 동안 개정통합사회가 이제 진행되면서 학교 내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가볍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이제 겨울방학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사회교육과 전공에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개정통합사회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탐 전 영역의 출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거의 전국의 기출문제를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제 개정통합사회 문제집도 이제 검토단을 운영을 하면서 사탐 전 영역에서 그리고 개정통합사회 출제에 이제 바뀐 논점들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의 모토죠. 공식으로 완성하는 사회.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랑 수업을 하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산발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문제 출제 스타일에 맞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에 맞춰서 제가 주제별로 단원별로 또 유형별로 한 번씩 다 쪼개가지고 분류한 마치 수학 문제집 같은 사회 문제집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형별 문제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수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논점 빼는 거 싫어하는 거 저랑 오랫동안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꼼꼼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교 3년을 같이 가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개정통합사회가 이제 교과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의 1호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가 한 권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제 1학기에는 개정통합사회 1, 그리고 2학기에는 개정통합사회 2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크게는 다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원에서는 통합적 관점 이러면서 우리가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 다루기 전에 어떤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통합사회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이제 다투기 위한 사고를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데 여기는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방학 특강에서는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2단원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통합사에서는 1, 2단원이 합쳐져 있었는데 2단원이 따로 빠졌죠.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윤리 과목과 연계되는 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대단원이 단독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출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서양 사상가들이 같이 어떻게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얘기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윤리 파트는 여러분 단순히 개념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사상가 입장을 이해하고 그게 다른 국어적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국어 능력이 굉장히 요하는 문제고 학교마다 행복 파트는 사실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마다 이제 윤리 파트를 따로 이제 빼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일반 사회 선생님이 윤리 파트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일반 사회 선생님이 윤리를 담당할 때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사회 선생님들도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윤리 파트의 논점을 심화해서 넣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자, 개정통합사회는 보통 지리 단원에 맞춰서 이제 서술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얼핏은 들었을 거예요. 쾌펜의 기후구분이라 그래가지고 세 개 지리 파트의 이제 지도 그리고 기후 그래프 여기가 이제 출제 난이도가 많이 쥐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등급 컷을 가른다 1학기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맞춰서 세 개마다 다른 문화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사회문화 논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과 양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파트는 사실 개념 이해는 쉬운데 문제 유형이 어렵게 나옵니다. 최근에 학교들이 다 수능형 문항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유형이 어려워서 여기도 이제 출제 난이도가 엄청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지리 파트는 무난하게 했는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문화 변동 요인 파트에서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원, 4단원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5단원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가 이제 메인인데 사실 이 단원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이하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평이한 단어는 함정이 안 보면 틀려요. 안 보면 틀리고 보면 맞고 그럼 쉬운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는 실수를 내면 등급이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1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논점들이다. 자, 2학기 때 통합사이는 대체로 일반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단원 1단원에서는 정치화법 그리고 생활과 윤리 논점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인권보장과 헌법,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구차개헌화법을 위주로 이제 내용을 배우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화법이라든지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일반 사회 과목들은요. 개념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논점들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 유형 푸는 방법 몰라서 저 아직도 중간고사 때 틀린 거 이해 못해요 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낯선 문제 유형들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2단원 정의 파트는 최근에 논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정통합사회에서 수능 평가원 출제가 평가원이 바로 이제 계속 이제 명확합니다. 정의 파트 반드시 낼 거야. 그래서 롤스와 노지, 또 왈처라는 사상가들의 입장. 그리고 이 2단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교정적 정의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학교 기출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죠.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윤리 파트라서 여기도 국어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가뜩이나 롤스 노지의 사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독해 능력도 요구를 하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단원이고요. 3단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합사에서 어렵다라고 나왔던 경제 파트인데요. 해당 파트도 지금 물가랑 금리, 환율 변동 파트가 새롭게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경제도.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교육과정에 기출이 없던 논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독해적으로 그 경제학적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는 문과, 이과 다 이제 공평하게 독해 능력도 요하고 수리적 문제풀이 능력도 모두 요구하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인 파트고요. 4단원, 5단원은 지리 파트인데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평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학교마다 하는 그 수업하는 내용이 좀 편차가 커가지고 학교 수업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편차가 있는 파트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을 개정통합사회를 수업을 했는데 지금 대치권 학교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체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교과서가 기존 5종에서 8종으로 증가를 했어요. 개정통합사에서. 자, 교과서 간 서술 차이가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만 보고도 이 학교는 통합사회 어려운 학교다, 쉬운 학교다 이런 게 구분이 될 정도인데 지금 8종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서술 차이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교과서마다 담고 있는 자료나 사상가들의 편차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파트의 교정적 정의라든지 경제, 금리, 물가,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관리 이 부분이 개념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수능 선택 과목과 연결지어서 예를 들어서 교정적 정의를 완전 생활과 윤리 논점으로 연결지어서 낼 수도 있고 경제 파트에서는 환율 이 부분에 꽂히셔서 경제에서도 가장 어렵다 그러는 국제무역 파트랑 연결이 지어서 나오면은 굉장히 학교 시험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학교 시험도 전반적으로 사실 그전까지는 대치권은 제가 늘 얘기하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사실 통합사회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한번 하고 치우는 과목이니까. 근데 지금 수능 필수가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난도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통합사회는 소단원별로 연계돼 있는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소단원별로 부교재를 던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논점들이 부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선택 과목에 들어있는 개념 심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까지 출제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통합사회가 쉬웠던 학교들도 난이도가 적어도 2단계 이상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올 1년 동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개념 암기하고 그거 너 개념 암기 제대로 했니? 라는 개념 확인형 문제 출제 비중은 많이 내려갔고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유형 자체가 어려운 추론형이라든지 자료 분석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 관리가 또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요 사탐 영역들이 다 융합돼서 들어가 있는 과목인데 소단원별로 지금 심화해서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사탐의 이 영역별로 학습 방법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과목인데 그 경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이제 시험에 일반 사회 파트랑 윤리 파트가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근데 일반 사회 파트랑 윤리 파트가 학습 방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일반 사회를 잘해. 나는 일반 사회는 잘 못하는데 윤리는 되게 잘해.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거죠. 하나의 시험에서 4개의 영역에 맞는 학습 방법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4개의 영역 모두 다 마스터를 해야 지금 한 시험에서 이제 등급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 영역만 잘해서는 등급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또 이제 기존 5등급 체계에서 기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화가 됐는데 1등급의 범위가 증가를 했어도 지금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그러니까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가 비슷하고 맞추는 문제도 비슷해서 점수 구간이 사실 소수점 차이로 갈리는 거 여전히 치열한 등급 경쟁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잘하면서 사회라는 과목을 따로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고1 통합사회에서 우리가 사회라는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합사회 점수는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국영수 과는 1등급을 냈는데 통합사회나 한국사가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사가 이제 사실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 발을 잡는 지금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미리 이제 철저히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고1 겨울방학 특강인데요. 제가 지금 1월과 2월의 수업 구조를 좀 다르게 나왔어요. 1월에는 통합사의 전 범위를 다룰 건데 제가 아까 사탐의 영역별로 이제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출제 성향 이런 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친구들이 통합사의 지식이 이제 전무하다는 걸 가정해서 제가 영역별로의 학습 방법을 먼저 숙지를 시키려고 이제 통합사회 1과 2의 전 단원에서 영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1월 7일 날 개강하는 지리 먼저 이제 다뤄서 통합사회 1의 3, 4단원, 통합사회 2의 5단원 그래서 이제 세계 기후 구분과 이제 문화권 그리고 이제 5단원의 전 세계 인구와 자원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숙지를 해서 지리 파트에 맞는 학습 방법을 먼저 충분히 숙지를 할 거고요. 자, 2주 차에는 윤리. 윤리는 이제 우리가 사상가의 입장을 어떻게 소위 이제 빙의라고 해야 되는데요. 사상가의 입장을 이해해서 그거를 이제 국어적으로 독해적으로 풀어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지 그런 걸 초점으로 이제 행복과 정의를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은 경제는 경제 한 단원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고를 갖추는 방법부터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경제 문제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 독해적으로 이게 어떻게 경제학적 원리를 묻는 건지 그런 출제 포인트를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4주차에는 이제 정치와 법 이래가지고 이제 남은 일반 사회 파트들 인권 그리고 헌법의 이제 체크 그리고 법도 이제 법만의 이제 출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맞춰서 이제 개념을 이제 구조화해서 영역별로 먼저 1월 달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자, 2월에는 1학기에서 이제 핵심 등급 컷을 나눌 수 있는 구간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1월달 내용보다는 훨씬 심화된 고난도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시험에 조금 더 적합하게 내신에서 이제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하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교재랑 수업이 진행된다는데요. 일단은 기본 교재들은 구성은 제가 이제 같이 수업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탐구 자료라든지 문제, 수능 선택 과목의 기본부터 심화 내용까지 다 담은 이제 꼼꼼한 기본서로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라고 저는 이제 개념만 딱 나열하고 수업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수학 문제 연습하듯이 우리 사탐 문제도 비슷한 유형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체화와 암기를 이제 진행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 주차별로 이제 우리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매 전후로 이제 1대1 클리닉을 진행해서 사회도 수학처럼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부족한 친구들 1대1로 개별적으로 같이 저랑 수업 전후로 모든 학생들 1대1 클리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겨울방학 동안 탄탄하게 이제 통합사회를 준비를 해서 고1 통합사회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